안녕하십니까. 프로바이크 핏 송경화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영상을 준비하면서 서로 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는 판단해서 좀 간단히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의 주제는 이 일반 자전거 동호인이 자전거 피팅 방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네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그 영상을 좀 이렇게 길게 좀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말이 많아져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어떤 그 배경 지식은 알고 피팅에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미에서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금 방금 말씀드린 첫 번째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자전거를 스스로 피팅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정도, 예를 들면 클릿을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주제로 삼고 시작을 했는데, 클릿에 대한 그 피팅 방법은 누구나 그 원리만 알고 또 본인의 그 어떤 체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이해하고 계시다면 아마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그 피팅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그 만져지는 곳이 이제 안장인데,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충분히 안장 정도도 손을 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자가 피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이 뭐죠? 자전거 피팅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요. 이건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당연히 이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요, 리커버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리커버리가 뭐죠? 뭔가 문제가 생기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 골프 자주 나가진 않지만 제 골프채 중에 드라이버 하나는 피팅을 했었습니다. 골프채를 피팅을 한다는 이유는 제 스윙 스피드나 여러 가지 자세, 뭐 신장 뭐 등등등 이런 정보들을 넣어서 이제 골프채를 피팅을 한단 말입니다. 어느 날 골프장에 나가서 공을 쳤는데 이 문제 상황이 생긴 거죠. 자꾸 오비가 난다거나 아니면 뭐 슬라이스가 크게 난다거나 드로우가 크게 걸린다거나 이러면 피팅되어 있는 채이기 때문에 이 누구의 문제라고 판단이 되냐면, 이게 나한테 무슨 문제가 생겼구나 라는 거죠. 채가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골프채 시장이 커지는 이유는 대부분 사람들이 골프채가 안 맞으니까 다른 채, 다른 채, 다른 채 이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피팅을 해 놓으면 넘어갈 수가 없고, 이건 나의 문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전거도 마찬가지로 이게 자전거를 분명히 나름의 그 근거를 가지고 피팅을 해 놨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 여기서부터는 생각이 예전하고 달라진 게 자전거의 문제일까요? 사람의 문제일까요? 일단 근거를 가지고 한 자전거 피팅은요, 자전거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한테 문제가 있구나.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이 어디서 오냐면 자전거 피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방법을 이해하고 있으면 나한테 무슨 문제가 생겼구나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무릎에 통증이 어느 날 라이딩을 했는데 갑자기 왔어요. 그날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뭔가의 기회를 갖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그 다음 라이딩 할 때는 내가 그전에는 무릎 정렬이 제대로 안 됐으니까 오늘은 좀 무릎 정렬을 잘 하고 자세도 조금 체중도 이게 안장에다 좀 더 많이 실어주고, 그 다음에 페달링 할 때도 누르는 페달링보다는 좀 밀어내는 페달링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설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피팅을 이해하면 리커버리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 피팅을 이제 받으려고 하는 이제 라이더들이 많아요. 또 본인이 직접 피팅을 할 수도 있지만, 또 왠지 전문가의 손에 한 번쯤 이렇게 피팅을 해보고자 하는데, 왠지
그런 생각 안 드셨나요? 혹시 피팅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피터들의 고유한 영역이고 꼭 마술과 같은 느낌으로 내가 뭘 하고 왔는지는 모르겠으나 피팅을 하고 왔구나라고 하는 신뢰 정도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정확하게 내가 뭐가 어떻게 돼서 앞으로 어떻게 이 라이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죠? 명확하게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이 피팅을 하시는 피터와의 소통이 가능하다. 제 얘기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피터한테 피팅을 받았을 때 제가 피터하고 대화를 할 때, 음, 그, 제가 알고 있는 지식 수준이 어느 정도 피터하고 또 동등한 수준은 안 되더라도 피터가 알고 있는 지식 수준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하면 아마 대화하기가 훨씬 더 유용할 겁니다. 그 전보다는 다른 차원의 대화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러다 보면 좀 더 뭡니까? 양질의 피팅을 받을 수 있고요. 또 피팅 후에도 피팅에 대한 이 뭐죠? 피드백을 저 스스로도 줄 수 있고 또 본인이 탔을 때의 여러 가지 느낌들을 피터와 다시 얘기할 때 정확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는 그 피팅을 하시는 피터와의 소통이 아주 원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이 피팅을 알면요. 자전거에 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 많은 곳에서 줄일 수 있어요. 많은 곳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자전거를 처음에 살 때서부터 이 자전거 사이징, 또 피팅, 신체 사이징 이런 것들이 좀 같이 병행이 되면 참 좋은데 대부분 자전거를 먼저 사시죠. 그리고 이상하니까 피팅을 받습니다. 피팅을 받다 보면 어떤 자전거는 아예 피팅 불가한 자전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 어떤 분들은 이래요. 자기 신체, 남자고 신체 사이즈가 보통 사람들보다는 좀 큰 편이니까 자전거는 좀 큰 거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전거를 좀 큼직한 걸 삽니다. 실제 피팅을 해보면 피팅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는 원인은 프레임 자체가 크니까 거기서부터 우리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일 많이 바꾸게 되는 게 피팅을 하다 보면 스템을 많이 바꾸게 돼요. 스템을요, 보통 스템의 길이를 늘리는 그 분은 별로 많지 않고요. 스템의 길이를 줄이는 경우가 거의 10 중에 9일 것 같아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네, 처음에 애초에 프레임 사이즈가 조금 컸던 거죠. 크다 보니 프레임을 바꿀 수는 없고 스템을 바꾸려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데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부분에서 어떤 부분은 이 스프라켓의 그 카세트의 조합이 안 맞아서 그런 경우에도 다시 스프라켓을 재구매해야 하는 그런 아주 황당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죠. 듀라 에이스 스프라켓을 썼는데 이건 도대체 우리나라의 어떤 그 지형 조건에서는 맞지 않는 스프라켓 카세트 세트를 이렇게 채용해 가지고 쓰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아주 큰 비용을 또 거기다 쏟아부어야 하니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 동호인이 자전거 피팅 방법을 알아야 되는 이유 수없이 많지만 크게 네 가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자가 피팅이 가능하다. 두 번째는 자기 라이딩 방법에 대한 스스로의 리커버리를 할 수 있고, 세 번째는 피팅을 하시는 피터와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제일 커다란 조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굉장히 많은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진행을 할 텐데 그 안에는 정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다뤄질 예정입니다. 오늘은 일반 동호인이 왜 자전거 피팅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방법을 알아야만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